임대주택 신청할 때 제일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소득 자산 기준을 제대로 몰라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왜 떨어졌지 하시는 분들, 알고 보면 자동차 가액이 기준을 넘거나 가족 소득이 합산돼서 기준 초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주택은 단순히 무주택자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가구 원수에 따른 소득 기준, 자동차와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기준을 정확히 맞춰야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소득 자산 기준 계산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이 뭔지, 자동차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하는 실수와 탈락 사례까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거 모르시면 진짜 탈락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임대주택을 신청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무주택인데 왜 떨어졌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임대주택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무주택 여부가 아니라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주택이라도 아들 명의 차량이 세대원 합산으로 들어가거나 본인 명의 통장에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와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액에서 많이 걸립니다. 오래된 차라서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부가 정한 기준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소득 산정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냥 현재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1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들어갔거나 연금의 수입이 합산되면 기준을 초과하게 되죠. 정리하면 임대주택 신청은 무주택 여부보다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왜 떨어졌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내 소득과 자산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주택 심사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만 받는데 괜찮겠지 하시지만 실제로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서 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보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수치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은 약 300만 원, 2인 가구는 약 500만 원, 3인 가구는 약 65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내 가구원이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본인 혼자라면 1인 가구, 배우자와 함께라면 2인 가구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김어르신이 기초연금을 한 달에 40만 원, 국민연금으로 90만 원, 총 13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약 300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겁니다. 다른 사례도 볼까요? 72세 박 어르신은 부부 가구인데 본인은 국민연금 120만 원, 배우자는 연금 80만 원을 받습니다. 합산 소득은 200만 원. 2인 가구 기준인 500만 원보다 낮으니 이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들어가거나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현재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의 총 소득을 따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다. 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까지 모두 합산한다. 최근 1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 따라서 신청 전에 내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보다 낮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신청에서 소득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자산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집도 없고 땅도 없으니 자산 문제가 없다 하시지만 알고 보면 자동차나 금융자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산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입니다. 먼저 부동산 자산입니다. 주택이나 토지가 있으면 무주택자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고 일부 경우에는 상속받은 땅이나 시골에 남겨둔 토지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작은 토지라도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자산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탈락 사례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는 단순히 중고차 시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보험개발원이 정한 기준가액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식 SUV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중고가는 800만 원일 수 있어도 기준가액으로는 1200만 원 이상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 기준이 3,5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금융자산입니다. 은행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심지어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잠깐 큰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더라도 발급일 기준으로 잔고가 높게 찍히면 그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에는 자금 이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주택, 토지 모두 포함, 자동차,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으로 평가, 금융자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전부 포함. 즉 자산 기준을 단순히 집이 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지, 차량, 금융까지 꼼꼼히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신청 과정에서 떨어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서류 미비보다는 소득 자산 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세대 분리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와 주소지만 나누어 놓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간 이상 따로 살아야 하고 세대 분리 후에도 자녀의 소득 자산이 합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가액 착오입니다. 내 차는 10년이 넘었으니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부는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자산 관리 실패입니다. 특히 은행 예금과 적금은 발급일 잔고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녀가 잠시 송금해둔 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금액이 자산으로 포함돼 탈락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소득 산정 방식 오해입니다. 지금은 소득이 없으니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임대주택 심사는 최근 1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몇 달 전에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었거나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류 발급일자 오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집 공고에서는 보통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합니다. 예전에 발급받은 등본이나 소득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형식 요건 미달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정리하면 세대 분리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실제 시세가 아닌 기준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통장 잔고는 발급일 기준, 큰 금액 이동을 주의해 줍니다. 소득은 현재가 아닌 최근 1년 평균을 봅니다. 서류는 반드시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즉, 실수만 줄여도 당첨 확률은 훨씬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자산 기준을 이해했다면 실제 신청 전에 내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최종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따라가셔도 괜히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 확인하기. 가족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해 최근 1년 소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자산 확인. 부동산. 본인 명의의 집이나 토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나 시골집도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 등본, 등기부 등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세 번째, 자산 확인 자동차.
차량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중고차 시세와 달라서 기준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동차 가액을 꼭 조회해 보세요. 네 번째, 자산 확인 금융자산.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신청 직전에 큰 금액이 입출금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서류 준비와 발급 시기.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자동차 등록 원부 등 서류는 모집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뿐만 인정됩니다. 공고 확인 후 바로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내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내 부동산, 자동산, 금융자산이 기준 초과를 하지 않는지, 모든 서류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로 발급했는지, 이 세 가지만 꼼꼼히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탈락을 피하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자산기준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주거와 임대주택 당첨을 위해 필요한 좋은 정보를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